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19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요. 책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반등이란 주제로 해드렸고요. 어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제 첫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사진도 같이 좀 첨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글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밤사이에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증시 모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 역시도 생각보다는 강했다라는 건데 왜 반등했을까 한번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하던 관세율이 예상보다는 낮았던 것에 대한 반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연 그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기에 어느 지점에서는 합의를 할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지금 어떤 이 분쟁, 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휴전인지 종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좀 초점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하는 입장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아주 역사적인 한 장면이 한번 또 나왔었죠. 북한에서. 그래서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오전 시황은 굉장히 좀 짧게 간단하게 좀 글을 적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책 내용을 한번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오늘은 내용들이 하나 그 기준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이 기준을 7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2가지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2가지를 한 번에 같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한 가지가 좀 내용이 짧아서 2가지를 한 번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적은 이자 부채권과 탄탄한 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놓긴 했죠. 그래서 글을 한번 간단하게 읽고 짧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이 상태가 좋아서는 나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도 좀처럼 이 이익이 늘지 않더라도 기업은 쉽게 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도산하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거래처, 융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은행, 갑자기 직장을 잃고 직원과 그 가족 등등 다방면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더불어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액이 매우 커지고 주가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경기 후퇴까지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요. 이와 같은 여러 면들을 생각하면은 정말이지 이제 지속 가능한 면에서 이 기업이 갖는 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낮은 요즘에는 이자 부채권이 기업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변하거나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듯 돈을 빌려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자 부채권의 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이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라면은 좀 과도한 이자 부채권을 피해야 하고 항상 안정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네,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일용품을 다루는 비즈니스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 부채권은 용인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뭐 수요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리스크가 좀 있는 거라면 이자 부채권은 좀 피해야겠죠, 당연히. 일단 어느 쪽이든 기업은 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도 경영이 휘청되지 않을 수 있게끔 장기적인 재무 규율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거의 한 장에 가까운 이 세 번째 기준이 나왔고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이죠. 근데 보통 재무제표를 다들 잘 안 보시니까, 그렇죠? 항상 기업의 이자 부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대차 대조표가 기본적으로 좀 튼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기준이었고, 이제 네 번째 기준을 한번 좀 같이 보면은, 요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기준은 진입 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 경제적인 해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높은 관세율로 수입이 증가하지 않게 한다거나 견고한 규제로 묶어서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자라는 것 자체가 이 여기서 말한 앞에서 진입장벽 성이 요렇게 이제 성이 있다라고 치면 이 뭐랄까요? 보통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둘레에는 이렇게 호수, 이렇게 호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입 장벽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 없게 이 장벽을 맡아 놓는 거고 기업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죠. 다른 기업이 이 기업의 기술을 흉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 기업이 너무 많은 인프라를 다 깔아놔 버려서 뺏어올 수가 없는, 그렇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고객들도 다른 제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키엔스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름만 듣고서는 어떤 회사인지는 당연히 저희는 모르겠죠. 일본 회사니까. 그러니까 사실 키인스는 수많은 상장 기업 가운데 사원의 평균 연봉이 높은 회사 중 하나로 경제지의 특집 기사 등에 어떤 가끔 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균 연봉이 높을 수 있을까 보면은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키엔스는 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엔스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사가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가진 덕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엔스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키엔스의 홈페이지만을 봐도 어떤 점에서 이 회사가 훌륭하다라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점은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데 있는 건데요. 키엔스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공장이 없는 이 패브레스, 그러니까 무설비 제조라는 뜻이거든요.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 패브레스 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사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키엔스는 고객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뒤에 그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럼 재고도 많이 쌓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는 타사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고객들과 오랜 시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키엔스 이외에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이제 테루모라는 기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루모는 아프지 않은 주사 바늘로 엄청난 이 주목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제품 중 하나다라는 건데 일례로 예를 들자면 중국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야 할 때 중국제 주사 바늘과 테루모의 주사 바늘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묻는다고 이제 합니다. 두 바늘의 가격 차이는 거의 100배 정도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테루모의 주사 바늘을 고른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100배나 비싸다고 해도 체내에 들어가는 제품인 이상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에피소드는 일본의 기업에 대한 어떤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이 만드는 기업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거든요. 이 키엔스나 뭐 테루모 이런 힘은 제품의 높은 퀄리티와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 파워로 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파워도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코카콜라 이런 것도 역시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알려졌기 때문에 유사 제품으로 결코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카콜라로 그나마 대항할 수 있는 게 뭐 펩시 정도지만 그래도 코카콜라가 그쵸? 코카콜라는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아무리 비슷한 콜라가 나와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만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되기가 힘들다. 콜라라는 이름을 붙은 데다 가격도 굉장히 낮은 다른 어떤 갈색의 탄산음료가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고 콜라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경제적 해자 그 책을 한번 말씀드렸을 때 했던 게 뭐 인선 ENT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선 ENT는 그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허가 문제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웬만해선 진입을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제나 허가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선 ENT는 이미 그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큰 해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로 예를 들면은 사실 뭐 삼성의 핸드폰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물론 애플의 아이폰도 있고, 그렇죠? 삼성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으로만 보자면 아무래도 휴대폰으로만 보면 LG 휴대폰보다는 삼성의 휴대폰을 더 많이 쓰잖아요. 물론 LG 제품도 굉장히 튼튼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렇죠? 가격도 사실 LG가 더 싼데,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성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거나 디자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파워가 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술력의 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파워 그리고 인선 ENT 같이 정부의 어떤 규제, 허가 문제가 굉장히 강력해서 신규 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 가격 결정권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증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또 뭐랄까요? 고객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도 경제적 또 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란 그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한번 그 업체의 어떤 회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고객 관리 시스템을 딱 쓰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혹시나 모르는 리스크. 왜냐하면 정보를 옮기다가 누락될 수도 있는 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면 대체하기가 힘든. 그래서 더존비즈온 같은 회사도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의 효과.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회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에 있던 그 제품을 쓰던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서 새로운 매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굉장한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할 때마다 매출은 원래 기존에 매월 나가던 그 어떤 고정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고객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성장성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성장성도 좋고요.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무제표, 아까 대차 대조표도 굉장히 튼튼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해자
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주식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